유명인이 되셨는데요. 거기서 하신 발언 중에 숨겨진 보석은 돌덩이일 뿐이다. 이게 뭐 굉장히 회자가 됐습니다. 정책 대상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이분들이 중기부에 이런 정책이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좋은 정책들이 있는지 몰랐다는 말씀 많이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인을 모셨으니까 고쳐야 될 부.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 게 가장 크게 뭐였습니까? 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이렇게 많은 정책 대상들이 있다 보니까 정책들이 많아서 좀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있을 때는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일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보강해서 데이터 기반의 좀 구조화된 형태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직까지는 시스템으로 그런 어떤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런 시스템 없나요? 뭐 국세청에도 있고 여러 곳들에 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연결하는 일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의원님들을 뵙고 취임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고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치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뭘 알겠느냐. 대기업 대표 출신이 떡볶이집 사장 마음을 알겠냐며 비웃던 사람들. 이제는 다들 뼈를 맞았을 겁니다. 연봉 30억 원과 수백억 대 주식, 그리고 집 3채까지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국가를 위해 나선 한성숙 장관의 행보는 요즘 정치판에 지친 우리에게 아주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정치꾼이 아니라 온라인 소상공인 50만 명의 생태계를 직접 설계해보고 실패와 성공을 몸으로 겪어본 진짜 일꾼. 취임 100일 만에 내수 진작 효과로 4조 1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숫자를 만들어낸 것이 우연 같습니까? 아닙니다. 현장을 알고 시스템을 만져본 사람이 장관에 앉으니 정책이 뜬구름 접기가 아니라 꼴을 정확히 겨냥한 정밀 타격이 된 것입니다. 지난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날카로운 질문도 주시고 또 따뜻한 격려와 조언도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진심으로 대하고 민생을 놓치지 말아달라는 말씀은 마음 깊이 담고 국민에 대한 책임감으로 무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은 그 말씀들을 늘 잊지 않고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 그 무게는 정말 크게 더 다가왔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여야 의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 것처럼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글로벌 기술 경쟁이라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국정의 최우선에 두고 3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AI 대전환입니다. AI를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서 인재와 인프라를 육성해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AI 활용 국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는 국민 모두의 성장입니다. 기술 혁신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과 미래세대까지 이어지는 함께하는 성장을 이뤄 가겠습니다. 셋째는 지방주도 균형 성장입니다. 지역이 혁신의 중심이 되어서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는 속도입니다. 이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온 행정 역량을 결집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국회와 더 부지런히 소통하겠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자주 뵙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의원님들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들과 민의의 대변자이신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3대 메가 프로젝트 공식화 하셨고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정말 상상 초월하는 숫자 투자 이야기들도 굉장히 공개가 됐습니다. 앞으로 구축되는 AI 혁신 생태계를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이고 대중소기업들의 동반 성장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돼서 우리나라의 정말 새로운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이제 2년차,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이해서 본격적으로 AI 대전환에 관련된 부분들을 책임지고 계신 장관님들 뵙고 어떻게 좀 더 속도감 있게 해야 될 것인가 산업부 장관님께서 속도전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도 잘 봤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좀 더 속도감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도 듣고 또 실질적인 성과를 이제 좀 창출해야 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될 거야 된가도 장관님들 말씀 좀 듣고 싶었습니다.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AI 행정과 공공 AI 서비스입니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바꿔야 하고, 정부가 굉장히 유용한 플랫폼이 되어서 일단 공무원들이 먼저 AI를 이용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체계들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공공의 서비스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하는 AI 행정을 어떻게 잘 발전시킬 것인가 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계신 장관님들 훨씬 더 잘 아시지만 피지컬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의 성장을 가속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AI가 제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고 경제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전 부처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신속하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중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데이터 개방입니다. AI 선순환 생태계를 위해서 공공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1년 동안 와서 봤던 굉장히 많은 좋은 데이터들도 있었습니다. 이 양질의 데이터를 어떻게 민간에 제공하고 또 국민 생활에 제공해서 편익을 가지고 갈 것인가 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데이터 관계장관 회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가동하고 좀 더 짧은 시간 안에 속도감 있게 진행해서 이 부분들이 좀 공개될 수 있는 부분들을 상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데이터 생태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또 청년들에게 또 모든 우리 국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부 부처 간의 그 유연하고 즉각적 소통이 필수적이고 그래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우선 먼저 올해 안에 가능한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로 좀 선보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챙겨보고요. 그리고 또 각 부처에서 이미 이제 잘 하고 계신 부분들과 또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을 나눠서 잘 되고 있는 것들은 속도감 있게 책임감 있게 장관님들이 하시고 또 전체 조정 차원에서 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